오랜 세월 함께 해온 만큼 친근하지만 오해도 많이 받아온 돼지. 돼지는 가축 중에서 가장 억울한 동물. 뚱뚱하고 게으르고 이런 걸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똑똑하고 깨끗하고 위계 질서도 아주 잘 지키고 그런 동물이에요. 한평생 돼지만 보고 살아온 그야말로 일편돈심. 돼지 아빠 장성훈 씨를 만나봅니다. 예로부터 다복의 상징이라 여겨온 돼지. 그런 돼지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복합형 테마파크인데요. 어디에서든 주인 대접을 톡톡히 받아온 애완견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돼지가 우선입니다. 짧은 꼬리를 흔들어가며 먹이를 얻어먹는 모양새가 애완견 못지않죠. 매일 한두 마리 가지고 이렇게 케어를 하면 아주 그 애완견, 반려견처럼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도 얘네들한테 미안하지. 이제 우리는 억울합니다는 얘네 입장이고 내가 이제 미안한 것도 있지. 이렇게 이쁜 놈들이 그렇게 친해지지 못하니까. 또 잡식성이라서 아무거나 먹여도 되고 튼튼하고 뱀 같은 해충도 다 잡아먹어서 양구 가면 해안이라는 그 펀치볼 그 동네 이름이 돼지의 편안한 안자거든. 그런 식으로 돼지가 인류의 어떤 기여한 게 많아요. 그리고 복권도 돼지 꿈꾸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개 꿈꾸면 복권 안 사거든. 졸지에 찬밥 신세가 되고만 개들. 돼지 아빠 장성훈 씨의 일편돈심.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오랜 세월 그저 먹는 것만 좋아하는 둔한 동물로 알려져 온 돼지. 하지만 돼지의 지능은 IQ 80 정도로 개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요. 간단한 훈련만으로도 훌륭한 묘기를 선보입니다. 또 사회성이 발달한 덕에 사람과의 교감 능력도 탁월한데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더없이 사랑스러운 가축 돼지입니다. 돼지 근데 똘똘하고 지능이 높다는 건 원래 알고 있었어가지고 네. 근데 생각보다 묘기를 잘해서 놀랐어요. 영리하네요, 돼지가. 영리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재밌고. 기특한 모습에 더없이 흡족한 돼지 아빠.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상한 일 한다고 우려하던 눈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불식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 그런 우려에 대한 내가 답을 하는 거죠. 아, 거봐라 결국은 해낸다. 해내게 됐다라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돼지. 예로부터 돼지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고마운 벗이자 식재료기도 한데요. 그만큼 진정한 돼지 아빠로 거듭나기 위해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돼지만 잘 키우면 됐는데 이제 직접 사료 주고 주사 놓고 뭐 돼지 팔고 이런 일을 직접 차에다 돼지 싣고 이런 일은 이제 할 수가 없게 됐고 이제 직원 관리라든가 업무의 방향 같은 거 그다음에 고객 응대 같은 거에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정도로 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7kg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돼지. 돼지 아빠 장성훈 씨의 일편돈심. 돼지를 향한 무한 애정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먹는 건 좋아해도 키우는 건 쉽지 않은 돼지. 주변 이웃들의 반대는 큰 난관일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주민들 입장에선 선뜻 환영할 수 없었을 돼지와 돼지 아빠. 안녕하세요. 돼지와의 연을 이어온 지난 40년.
일일이 이웃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돼지와 함께하며 새롭게 자리 잡은 제2의 고향.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일 가깝게 계신데 늘 미안해요. 내가 여기 지나다니기만 하지 뭐 서울 가고 부산 가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늘 미안해하지. 미안해한 건 확실해. 그렇지만 마음은 이제 확실히 이제 여기가 우리가 모국이지. 그런 건 있어요. 말로만 그래요. 잘해요, 동네. 우리 동네 분들 초대해서 같이 먹고 즐기고 놀고 또 겨울이면 국 끓여서 내려오는 해관에서 우리 회식하고 이래요. 그 1년에 2번씩 그래도 뭐 소공연이라도 공연 구경할 수 있고 처음 이 동네 분들은 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요. 그런 문화 공간을 여기서는 뭐 전혀 느껴본 적이 없었지요. 치악산 중턱 한적했던 마을에 전에 없던 문화 공간이 생긴 건 8년 전. 한 해 7만 명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인데요. 관광객이 늘수록 돼지아빠 장성훈 씨는 마을로 눈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돼지에 관한 걸 하고 소나 김치, 장, 또 무슨 또 다른 공예 이런 것들을 2세나 아니면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귀농 귀촌인들이 들어와서 이 월송리라는 마을이 농촌 체험 마을의 복합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만한 대상이 없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그런 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고 있고 저 아들이 들어오면 내가 첫 번째 이제 타겟이 되는 거지. 그 친구한테 내가 설득을 하고 같이 해보자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마을 주민들과의 공생을 꿈꾸는 돼지아빠 장성훈 대표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꿈이 커질수록 조급해지는 마음. 모두에게 꼭 필요하지만 직원들에겐 더없이 불편한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간판을 하나씩 다 세우면 힘드니까 이렇게 말뚝같이 아니 요거만 하면 끝나서 요거 이것만요? 그냥 아예 입구에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환경 참 쉽지 않은 회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일적으로 만나면 되게 일량도 많고 가끔씩 혼나기는 하는데 그 대신 보상은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95%를 맞추는 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목표냐?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못 맞추는 걸 내세워가지고 따라가게 해야지. 그래도 보셨죠?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건 몰라도 돼지에 관한 일에서만큼은 결코 타협이 없는 장성훈 대표. 지난 40년 축산 외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왔기 때문인데요. 당장 먹고 살 돈도 부족했던 가난한 어린 시절.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돼지였지만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나는 원래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뭐 그림 그리는 거,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학교에 보내주지 않았어요. 내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게 됐고 검정고시를 보다가 이제 다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또 역시 어려우니까 이제 공짜로 다니는 무료로 다니는 학교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축산을 전공하는 고등학교를 가게 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나하고는 길이 완전히 다른데 그거라도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이제 그 축산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전공을 살려서 양돈장에 취업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인생을 그렇게 정한 거죠. 평생 돼지와 함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돼지 키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무직이 아닌 농장일을 선택한 돼지 아빠. 잘 있지? 이리 와. 2만여 마리 돼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돼지고기를 먹다가 이게 더 맛있는 이유가 뭘까? 또는 어떤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사다 먹는데 어느 날은 맛이 좋고 어느 날은 맛이 없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종자의 차별성이 있고 특히 돼지는 종자를 계속 다시 사용하면 완전히 퇴화가 돼서 질병에도 약해지고 생산성 떨어지고 하여튼 좋은 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종자 산업이라서 제가 이미 20년 이상을 이제 종자 산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 아무나 할 수 없는 종자 산업. 그 돌파구를 찾은 건 생산과 제조, 서비스를 융합한 6차 산업이었습니다. 돈가가 하락이 돼서 경영비가 안 나온다. 그러면 2차나 3차 서비스업에서 수익을 내서 그걸 메우는 형태. 옛날로 말하면 뭐 과수원도 하고 축사도 하고 농사도 짓는 그런 복합 영농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1차 산업의 돼지가 다 구제역으로 땅에 묻히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문화원 개원을 준비하던 8년 전 예기치 않게 찾아온 구제역.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직원들이 밥을 안에서 해먹고 자기들끼리 머리 깎고 유출도 못하고 사료는 다른 차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또 들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공기에 의한 전염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우던 돼지 22,000마리를 전부 살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고 또 제일 무서웠던 게 그 한 90여 명의 직원들이 이때 같이 살았는데 그 직원들이 이제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거리가 없어졌으니까. 뭐 울면서 가는 직원의 뭐 원망하면서 가는 직원의 참 그 회상하기도 어려운 이제 일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뭐 아주 인생이 바뀌다시피 했죠. 30년 양돈 인생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힌 날. 좌절하지 않고 위기일수록 투자한다는 평소 신념대로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외환 위기와 화재, 폭설과 구제역에 이르기까지 참 탈도 많았던 지난날. 하지만 때마다 나타난 고마운 은인들이 있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었는데요. 모름지기 받은 것은 2배, 3배로 베풀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돼지 아빠. 조금 부족해도 넉넉하게 나누다 보니 평생지기도 여럿 얻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인 동문이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만났지만 이 사람은 형이 없고 나는 동생이 없어서 형 동생이 되는 관계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은 양돈으로 이제 이런 통일이 된 모임.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이끌어준 고마운 선배. 은인이 따로 없습니다. 30년 전부터 이제 축산을 시작했는데 꽃에 대한 뭐 무역 일도 좀 잠깐 했었는데 그 떠나 있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그 한때는 그 분유값까지도 그냥 그 손님하고 술 한잔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뭐 애 분유값도 없고 이런 시점에 좋은데 뭐 이렇게 소개를 해서 농장에 가고 애들도 어린데 막 힘든 시절에 다 이렇게 생활하게끔 지금까지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항상 고마우신 분이죠 우리한테는. 까마득한 세월이 흘렀어도 하루하루 쉽지 않았던 지난날. 가질수록 움켜쥐기보다 베품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서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서부터 하여튼 계속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집에서 또 처가에서 도움도 받고 평생을 도움받으면서 살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돈이 없지만 수단으로 요령으로 이제 제공을 했던 몇 번 안 되는 케이스지. 뭐 한 10명, 20명은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술을 너보다 조금 더 사잖니.
오래도록 함께하고픈 소중한 인연입니다. 맨주먹으로 뛰어든 축산 외길 40년. 행복한 만큼 고독했던 싸움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는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학에서 축산을 전공하고 문화원에서 차근차근 일을 배워가고 있는 딸 현주 씨입니다. 식당 알바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계속 사람 없으니까 너가 알바를 해봐라 이래서 좀 옛날에는 용돈을 벌려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경험이더라고요. 이게 노리신 건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이 작은 마을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더 알려졌으면 좋겠고 지금 같이 하긴 하지만 같이 안 되면 저와 오빠랑 같이 남아서 뜻을 이어받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국내 양돈업 최초 6차 산업 인증의 영광을 일궈내며 돼지의 새 희망을 열어온 돼지 아빠. 장성훈 씨의 마지막 꿈은 과연 뭘까요? 순환 농업이 돼야 돼요. 순환 농업. 돼지에서 만들어진 퇴비를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동네에다 공급을 해서 다시 수확을 해서 나오는 농산물을 여기에다 갖다 전시해서 팔고 대신 내가 팔아주고 이러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진정한 6차 산업을 마을 분들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되리라 믿고 하는 거지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세대가 바뀌든지 내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6차 산업이고 해야 할 일이에요. 대한민국 식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육식 재료이자 6차 산업의 무한 가능성을 가진 돼지. 더럽고 게으르다는 오해를 씻고 더 가까이에서 사랑받는 날이 올까요? 황금 돼지의 해, 또 한 번 더 큰 도약을 꿈꾸는 돼지 아빠 장성훈 씨의 힘찬 도전을 응원합니다.